자, 이제 개념 유형으로 들어갈 건데, 유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유형을 공부할 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일단 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겠죠? 당연히. 하나 마나 나오겠지. 뭐,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 이제 거리가 같다. 정말 중요하죠? 거리가 같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3번, 거리가 같다를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도형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 중에서 거리 제곱이 같다라는 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4번, 삼각형의 종류. 이렇게 먼저 바라볼 거야. 크게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고요. 여기서 큰 주제를 유형으로 쪼개면 이렇게 되는데 단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좌표를 알아. 글씨가 0 맞면 안 돼. 이거 말고 미리 알아야 되니까 좌표를 알고 있어요. 좌표를 알면 두 점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이게 좀 더 명확한 거예요. 유형을 쪼개지 말고 개념을 실제로 문제 적용할 때 좌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좌표야. 좌료가 뭐야 이거? 좌표인데. 좌표. 좌표? 좌표. 좌표다 좌표. 자료가 아니고 좌표야. 좌표를 알아야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물론 그 해석이 동점이면 모른다고 둬야 되니까 그냥 모른다고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셔도 돼요. 도형의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는 계속 도형이 나오겠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다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 어려워요. 여러분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이 힘들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내가 중학교 때 도형을 놓치는 사람들은 도형을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수직선 위에 있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림 그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C가 있어. 자, A랑 C의 길이를 구하랬어. A랑 C는 길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절대값. 어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겠다. 어떡하지? 아니라 그냥 빼고 절대값 씌우자. 자, BC의 길이를 구하는데 BC의 길이 마찬가지. 모르니까 이렇게 씌울 거야. 근데 그 녀석이 같은 게 아니라 2배 하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배 하면 같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까? 이걸 뭐 또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 뭐 저기 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문제 푸셔도 돼요. 어떻게 푸느냐? 절대값이 우리가 x랑 y랑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건 팁이니까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x랑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자, 여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좀 다르게 해볼까? 식은 여기 세워야 돼. 첫 번째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간에 첫 번째 1단계는 여기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못 푸는 게 문제거든요. 2단계에서 여러분이 놓치는 게 뭐냐면 요 개념이에요. 절대값 별은 절대값 달이랑 같다. 이게 무슨 말인데?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결국 별이랑 달이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별과 달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죠. 절대값은 항상 부호 싸움이거든요. 크기가 바뀌면 안 되죠. 값은 바뀔 수 없어요. 거리니까.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생각을 해봐. 수직선에서 여기 원점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립이 좀 거짓말이네. 이게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는 절대값이 같다고 그러지. 또는 얘가 원점이 여기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수 A가 있어. 근데 오른쪽으로 이만큼 똑같이 간수 B가 있네. 그러니까 거리가 같지. 그죠?
A, B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챙겨 두시자는 거. 자, 그러면 해보자.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3이랑 어떻게 돼? 이 가로 열고 x만은 3이랑 같을 수도 있고. 시작. x 플러스 3이랑 이 가로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같을 수도 있겠지. 한 번은 그냥 같다 해서 풀고 하나는 부호를 바꿔서 같다 해서 풀었어. 되시겠어요? 요거 2번이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이랑 전개를 하면 2x 마이너스 6이 되겠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따라서 x는 9가 나오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겠죠. 넘어가시면 3x가 되고 넘어가면 3이 되고 따라서 x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능력이 없으면 좀 위험하니까 자기가 잘 안되는 거 꼭 챙겨 두시고요. 자, 풀이는 뒤에도 있으니까요. 풀이는 뒤에 걸 참고하시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거리를 물어봤죠. 이 문제는 그냥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뭐가 주어지고 좌표가 주어지고 좌표가 주어지면 우린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기본 문제지. 자, 3하고 2니까 1 제곱하면 1이고요. 0이랑 a니까 제곱하면 a 제곱이 되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계속 하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자.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합시다 같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그래서 거리가 루트 10이 됐다. 따라서 1 플러스 a 제곱은 10이 되겠죠. 따라서 a 제곱은 9가 되고요.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요. 문제에서 양수를 구했으니까 a는 3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확인 유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질문을 안되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됐나요? 마찬가지 변형 문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발전 문제를 해야 돼. 자, 다른 거는 내가 안 해도 발전 문제는 지금 올려줄 거야. 영상을 미리. 발전 문제는 여기 미리 별표를 하나 달자.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좀 어려운 문제라서 별표를 다는 건데 처음 보면 되게 답답해요. 이 문제가. 다른 문제는 괜찮을 건데 발전 문제는 항상 풀어드릴게.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났으면 그게 정상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그게 있어. 놓쳐서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라는 말이에요. 좌표 평면 위에 좌표 평면에서 뭔가 하고 있어. 그 녀석은 그게 점이든 뭐 직선이 있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원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게 뭐 포물선일 수도 있죠. 우리가 배웠던 거 이차함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좌표야. 그 구성하고 있는 식과 좌표예요. 그게 원이다가 아니라 그 원에서 그 원을 나타내는 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직선이 있다. 짝대기가 있네. 그게 아니라 그 짝대기를 나타내는 식이 중요한 거예요. 점이 있어? 아니, 점이 아니라 점의 좌표가 중요한 거예요. 좌표. 계속 얘기하자.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점이 아니라 점의 좌표야. 그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심지어 우리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만들어내고 도형의 특별한 성질도 찾아내게 돼요. 이 단원의 주제라 그랬죠. 이 소단원의 개념은 핵심이 그거야. 점 좌표를 알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하차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물어봤어. 이 단원 배우는 목적이 뭐니? 그러면 점 좌표를 알면요.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그 거리를 구함으로써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찾아내거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좌표다. 여기 첫 번째 주제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녀석이에요. 뭔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얘를 동점이라 부를 거예요. 동점. 움직이는 점이라 했지? 움직이는 점, 동점. 뱅글뱅글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 할 건데 동점이 있구나 이게 아닌 거야. 동점이 있구나?
아니. 동점이 있구나? 이건 아무 의미 없어. 동점이 있구나가 아니라, 동점의 좌표야. 이게 맞는 거지. 동점이 있구나가 아니라 동점 좌표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는 거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 움직이는 점의 해석. 여러분, 막 물체가 움직여요. 공간상에서 움직이고, 파리가 움직여. 뭐, 쥐가 지나, 쥐야. 깜짝이야. 쥐가 지나가. 바퀴벌레? 뭐 그런 것들. 뭐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여러분 뭐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은 뭐 GPS 보면 점 반짝반짝반짝 차가 움직이고 사람 위치 추적기 달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 찾아가야 되잖아.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다. 반장님 지금 그쪽으로 갔어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지? 그치? 그러니까 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점을 나타내는 좌표가 중요한 거고 그 좌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게 이 단어 주제를. 그래서 이 문제가 불편하지만 이 생각을 물어보는구나. 이 단어는 전체 주제는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자, 됐죠? 풀이는 뒤에 있어.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림 그려서 생각해야지. 그죠? 모든 녀석은 그림으로 출발했으니까. 자, 좌표 평면이 있어요. 0,0이라는 점이 하나 여기 있대. 여기 원점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2,1 대충 찍으세요. 그냥 아무데나 찍으시면 돼요. 여기 B가 있고 여기 O가 있어. 자,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어? A는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막 움직이고 있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그래?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OA의 길이야.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응? 이거 어렵다 분명히. 지금 한번 잘 풀렸다고 나중에 잘 풀릴 생각하지 마세요. 움직이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아니야? A에서 B까지 길이 표현한 거 아닌가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아닌가 이거? 제곱하고 있고 막 차 구하고 있고 A가 뭔데? 다시 물어볼게. A가 뭐야? A야 그냥? 아니 X 좌표잖아. 그치? B가 뭐야? X 좌표잖아. 그럼 얘 뭐야? X 좌표 차지. 그렇지. B가 뭔데? B가 아니라 Y 좌표였어. 좌표로 읽어야지. 얘는 Y 좌표의 차였거든. 그래서 거리가 될 거야.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 둘이 더해가지고 가장 짧게 되래. 가장 짧게 되래. 이 생각을 해봐. OA랑 OB가 있는데 A가 움직인다니까? A가 막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이 거리가 가장 짧아지겠어요? A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A가 여기 있으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 통. 선생님 A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괜찮아. A 여기 있으면 돼? 괜찮아. A가 여기 있으면 OA 더하기 AB의 길이는 가장 짧아지겠지. 따라서 그냥 OB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외워서 풀어. 근데 외우지 말고 생각 좀 하자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차를 구하면 되잖아. 차는 얼마야? 제곱하니까 4가 되겠지. 0이랑 1의 차는 1이니까 제곱하면 1입니다. 다음에는 루트 5가 돼요. 답이 루트 5가 아니라 설명해 주셔야지. 개념적으로. 나중에는 그림 그리지 말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발전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불편한 이유를 생각해 보기 다시 한번 더. 이 문제가 좌표 평면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좌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건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다. 이거지. 요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되어 있어. 좌표 평면 위에 라는 말이 나오고 A, B가 있어요. 실수 A, B란 말은 A 값과 B 값이 변하는데 이 A 값과 B 값을 각각 뭐로 둘 수 있어? 그렇지. 또 좌표야. 좌표 평면 위에 얘들아. 좌표 평면 위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데 A랑 B라고 움직인다는 건 X 값도 움직이고 Y 값도 움직인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움직인다는 소리야. 이게 이렇게 점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야. 되셨니? 어렵지? 응. 하지만 우리는 읽어내보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들 A-1이 아니라 X좌표로 보시는 거야. A를. B를 Y좌표로 보는 거야. A제곱이 아니라 얘를 X좌표로 보는 거고요. B-1의 제곱이 아니라 B를 Y좌표로 보십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니? 몇 콤마 몇? 1,0과 A, B 사이의 거리야. 자, 안 되면 연습 좀 하자. 요거. 자, 두 번째. 얘는 여기 뺀 게 없네? 없는 게 아니라 0이지? 여기 1 뺐네? 0,1이랑 A, B 사이 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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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이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돼? 이 A, B는 그냥 움직이니까 이 두 녀석을 그냥 곱게 이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제곱하니까 1, 제곱하니까 1 더한 거에 루트 씌우면 루트 2가 될 거야. 되니? 발전 문제는 꼭 좀 챙겨줄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개념 두 번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장 시험에서 많이 볼 문제고요. 얘는 핵심 문제니까 꼭 챙겨 두십시다. 요 주제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제발 좀 챙겨주세요. 꼭 나올 거야. 얘는 핵심. 무조건 나온다. 100% 출제되는 거. 거리거나 공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 거야. 이게 왜 어려우냐? 여러분이 불편한 이유는 전부 다 좀 난이도가 있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X축 위에 있는 점 P 좌표, Y축 위에 있는 점 Q 좌표, 좌표를 보여야 돼. 근데 좌표는 설정하는 거잖아. X좌표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둘까요?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X축에 있는 정점들은 뭐 있을까? 가만히 있는 점은 1,0도 있고, 지금 대답도 해줘야 돼요. 3,0도 있고, 마이너스 2,0도 있고, 뭐 여러분 대답한 것도 다 맞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 P는 걔가 움직이는 점이에요. 모르잖아. 지금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A, 0이라고 많이 설정을 할 거고, Y축 위에 있는 점 Q라 그러면은, 자, Y축에 있는 점들 중에 정점 말해볼까? 0,0도 있고, 0,0도 되지, 그지? 0,3도 되고, 0,-2도 되고, 0,2분의 1도 되고, 0, 마이너스 루트 5도 되겠네. 그러니까 0, 몰라 라고 할 수 있어요. B를 안 둬도 돼요. A로 둬도 상관없고, 뭐 T로 둬도 상관없고, 그냥 Y로 둬도 상관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변수라고 두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두는 거야. 그냥 좌표를. 이 단원의 주제는 이걸 했잖아. 좌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좌표 평면이든 수직선이든 두 점의 좌표를 알아야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 점 A에서 B까지의 각각 거리가 같대. 그러면 얘는 식을 세우면 첫 번째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다. 자,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AP의 제곱은 BP의 제곱이랑 같다. 왜 제곱하는데요, 선생님들? 루트 없애고 바로 생각하려고. 됐니? 루트 없애. 굳이 안 해도 되긴 해. 그러니까 1번 생각만 해도 크게 상관없어. 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문제 풀 수는 있어요. 자, AP 길이 구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A-3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바로 4로 쓸게. 루트 안 씌우고요. 는 자, B에서 P끼리 구하니까 A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지? 그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2랑 0의 차이는 4니까 제곱하면 16 같다.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여기서부터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풀이부터는. 네, 답지하고 똑같아요. 플러스 1,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A제곱 치워지고요.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고. 자, 요거는 계산하면 13이잖아. 그지? 여기는 계산하니까 17이다. 근데 13이 넘어왔으니까 13을 빼면 되니까 4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답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0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됐죠? 답지랑 크게 다를 것도 없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 1번 우리가 설정할 게 뭐지? A랑 B랑 Q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 했으니까 AQ의 길이랑 3분의 AQ의 길이랑 그 다음에 BQ의 길이가 서로 무엇하다?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거리를 구하는데 3이랑 0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겠지. 마이너스 5랑 B의 차이니까 가로 열고 B 플러스 5로 합시다. 제곱은 루트 없앴어요. 같으니까 마이너스 4랑 0이니까 제곱하면 16이고 그 다음에 2랑 B의 차이는 B-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9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0B 플러스 25는 16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죠? 그냥 B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B니까 넘어오면 14B가 되고
계산하면 34잖아. 34가 넘으면 마이너스 34고, 요거는 둘이 더하니까 20이 나오네. 얘는 마이너스 14가 나오네요. 계산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답이 다 이러냐? 왜?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확인 유제는 여러분 똑같이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 해보시고요. 혹시 모르면 물어보셔도 돼요. 뭐 답지랑 풀이 한번 다시 보면서 푸는 게 되겠죠. 여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변형 문제를 보시면, 변형 문제를 혹시 여러분이 못 푸실까 봐 한번 설명만 하면, 되는 분은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직선 y는 x 위에 점이야. 점피의 좌표를 구하래, x좌표를 구하래, y좌표를 구하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위에 있대. 직선 위에 있다. 얘가 움직이긴 하는데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식을 만족하는 거거든. 요걸 모르시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여기 이 표현을 몰라서 그래요. 위에 있다. 자, y는 x 위에 있는 점은 뭐냐면 1,1이나 3,3이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말해요. 조금 더 다르게 해볼까?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은요 0,0도 있고요 1,1도 있고 마이너스 2, 얼마겠어? 4가 있어. 근데 얘들은 전부 다 무슨 점이니? 정점이야. 그지? 정점. 그럼 동점도 할 수 있어야지. 움직이는 점이다? 그러면 모르니까 뭐라고 둬야 돼? 그냥 별이라도. 근데 우리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넣으니까 어떻게 돼? y가 별도 되냐? 그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x좌표를 만약에 k라고 두면요. x 대신에 k를 대입하니까 y도 뭐가 돼? k가 되는 거지. a,a라도 되는 거고. 네모, 네모가 될 수도 있는 거네. y는 x제곱이면 어떻게 될까? 동점이냐? 모르니까 그냥 별이라 하자. 집어넣으니까 별 제곱이 되네요. 그죠? t를 집어넣어 볼까요? x가 t라 그러면 t를 집어넣으면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t라고 뒀어 그냥 내가. 그럼 t를 집어넣으니까 t 제곱이 되겠네. 아, x1, x1의 제곱도 될 수 있고요. 알파, 알파 제곱을 쓸 수도 있고요. a, a 제곱을 쓸 수도 있어.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조금 더 발전해서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면 a, a 플러스 1. 동점으로 말하고 정점으로 말해볼까? 정점 시작. 2, 3. 선생님 딴 거 있는데요? 괜찮아. 마이너스 1, 0. 그렇지. 3, 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t, t 플러스 1. 그렇지. 자, 중요하다. 이어서 직선 위에 있다는 위에 있는 점. 이 표현 자체. 직선도 괜찮겠지만 만족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누구 좌표를 보통 설정한다? x좌표부터 모른다고 설정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풀인을 설명을 하면 점 P를 우리가 잡을 건데 a,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거리를 구할 건데 AP랑 BP랑 같다 그랬어. 그지? 그지? 그럼 거리 같다고 거리 구하면 되지. 자, AP라는 녀석은 여기서 이거 거리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a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다. 는 루트 벗겼습니다. BP의 길이랑 같다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됩니다.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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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이 사라지고요. 계산하시면 일단 2a 플러스 5라고 치게 되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14a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되네요. 넘어오면 14a가 더해지니까 16a가 되고요. 넘어가면 5를 빼면 20이 납니다. 분수네요. 따라서 a는 16분의 20, 4로 약분하면 4분의 5가 나오겠네요. 4분의 5니까 답은 2분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 발전 문제는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고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앞에서 푼 거랑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문제를 보시면
아주 친절해. 수학 문제 대부분 친절하거든, 여러분. 자, 직선 L 위의 점 P에 대하여. 누가 우리가 이렇게 두겠니? A, B라고 촌스럽게. A를 C에 대입하면 만족하는데. 그지? 이걸 A, B라고 두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 별표를 치고 좀 불편한 문제니까. 얘는 2A 플러스 3B는 무조건 얼마야? 12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지. 맞지? 2A 플러스 3B는 무조건 12야. 요거 꼭 알아야 돼. 첫 번째 조건이야. 이거 보자마자, 딱 보자마자 요 조건은 따로야. 요게 1번 조건이거든. 이거는 수학에서 배우는 조건이야. 직선 위에 있다. 대입하면 만족한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딱 나와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또 뭐 있어? 문제를 보니까 뭐 AP랑 BP가 되도록 한다 그랬죠. 요게 두 번째죠. 색깔이 구분이 안 되죠. 확실하게 하자. AP랑 BP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요게 이제 두 번째잖아. 요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자,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시작. A-4 전체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A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쫄지 마세요. 일단 문제가 복잡하구나라고 겁먹으면 안 돼. 그냥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16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되죠. A제곱 사라지고, 그죠? B제곱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A, 아이고, 글씨 왜 이러냐? 마이너스 8A 플러스 16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자, 여기 식을 하나 알고 있어. 자, 식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연립 방정식을 세워야지. 그지? 자, 그래서 연립을 하면 저기 위에 있는 식을 데려오면 2A 플러스 3B는 12가 되겠죠. 이건 조금 정리할까? 4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 4로 나누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넘어가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은 2A 마이너스 B는 자 여기 있는 1이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는 3이 됩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빼면 되겠네. 조식을 빼면 2A랑 2A 사라지고 빼니까 부호 바뀌어요. 4B가 되고 빼면은 9가 됩니다. 누가 이렇게 냈냐? B는 4분의 9야. 아, 복잡하긴 하다. 귀찮네. B가 4분의 9니까 뭐 나오겠지. 아우 귀찮다. A가 9하고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귀찮은 거야, 그냥 귀찮은 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귀찮은 이유가 뭐지? 앞에서는 식이 단순했잖아. 이 문제가 우리가 좀 불편한 이유는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게 단순했거든. 그냥 y는 x 정도가 나왔고 뭐 y는 x 플러스 2나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는데 좀 불편한 식이 나왔어. 그래서 좀 복잡해. 근데 복잡하다고 쫄 필요는 없어. 그냥 미지수가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네.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갈게요. 삼각형과의 외심과 외접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개념 유형 문제 중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심한 문제야. 이때까지 푼 거 중에. 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왔던 게 뭐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는 거. 요걸 봤어. 두 번째 우리 뭐 봤죠?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거리가 같다. 자, 거리가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게요. 점 몇 개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 두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지. 두 점에서부터. 그지? 두 점에서. 두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두 점 말고 점이 세 개면 어떡할까? 세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것도 있을까? 라는 거야. 세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을 수 있을까? 그게 누군데? 여기 있지 뭐 여기. 여기 떡하니 계시죠? 외심이에요 외심. 외접원과 외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점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이 어디 있을까? 이쯤에 있겠지.
맞지? 지금 그림으로 하고 있는 거야. 점 3개가 있어. 막 찍어보세요. 먼저 목표가 뭔지 생각해. 이걸 왜 배우는지. 2점 있는데 2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을 잡아라. 여기 있을 수 있지. 이번에는 X축 위에 있는데 여기 2점서부터 거리 같은 걸 찾아라. 아무튼 대충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거야. 맞지? 이제는 3점을 가지고 해보겠대. 3점을 가지고 점 3개를 아무데나 막 찍어. 근데 거리가 같은 데 있대.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아. 거리 3개를 막 마음대로 찍어. 거리가 같은 데가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지? 한 이렇게 떨어지면 거리가 같지 않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그런데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삼각형.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바깥쪽으로 빙 둘러치고 있는 원이 있어. 응? 잘 그려야 될 텐데 이거. 잘 될까?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둘러치는 원이 있어요. 대충 합시다.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삥 둘러치는 원을 뭐라 그러냐면 삼각형 바깥쪽에 접하는 원이라고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외접원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외접원의 딱 가운데에 중심, 그 중심을 우리는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외심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각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겠죠. 원의 뜻이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아하. 그래서 세 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은 결국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됐나요? 세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다. 외접원의 중심.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는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변의 수직기등분선. 자, 수직기등분선이 또 뭐냐 선생님. 수직기등분선은 어떤 선분이 있는데 그 어떤 선분의 이등분점 있죠. 가운데점. 가운데점을 지나고 그 녀석에 수직하게 지나가는 선을 우리는 수직기등분선이라 그래요. 여기 직각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 됐니? 삐딱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삐딱하게 생긴 선이 있어. 그럼 수직기등분선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 거리가 같은 딱 가운데점 중점을 지나고 거기에 수직하게 지나가는 선을 말해요. 이렇게. 그걸 직각이라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수직이등분선을 다 구하고 있죠. 한번 색깔로 넣어줄게. 수직이등분선 여기 색깔로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구하고 있죠. 수직이등분선을 구해서 각 변마다 구해서 교점을 구하면 외심을 찾을 수 있고 그 외심의 특징이 뭐라고? 외심의 특징 중요하다. 꼭지점까지 이루는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이 삼각형의 외심 중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직각삼각형 꼭 챙겨야 돼요. 직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빗변의 중간에 있어요. 생각을 해봐. 직각삼각형은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 얘기했다. 그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데 빗변에 있다면 빗변에 반드시 중간에 있어야지. 왜냐면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항상 빗변에 중점이 있대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심한 문제가 나올 때 자, 외심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될 거야. 됐니? 요거 좀 정리를 잘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중요한 문제, 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설명도 해보시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일단 분명히 세 점이 나와요. 세 점, 그지?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 좌표를 구하라. 자, 외심의 특징이 뭐라고? 떨어진 거리가 같다. 이렇게 생각나야 돼. 외심의 특징이 뭐라고? 세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 되셨지? 여기까지? 그럼 삼각형의 외심이 나오면 떨어진 거리가 같음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래서 풀이를 쭉 따라가 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심을 가지고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면 반지름 구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OA의 길이 구해도 되고 OB 길이 구해도 되고 OC 길이 구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한쪽만 거리를 구하면 거리가 같으니까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요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중에서도 심화 문제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어려운 문제라고요. 자, 문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 일단 삼각형의 외심이란 말이 딱 나와야지.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이 문제가 불편하면 문제 한번 보고 생각해 본 거죠. 삼각형의 외심, 외심이 변에 있대. 외심이 변 BC 위에 있대?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지. 언제 그럴 수 있었어? 이렇게 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었지. 변 위에 있으려면 반드시 걔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에서 변 BC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빗변이 되는 거야. 이걸 딱 보자마자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B하고 C가 있구나. 그리고 그 BC의 어느 점에? 가운데에 외심이 있구나. 걔가 얼마라고? 그 외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도 직각삼각형 그리시면 되겠죠? 적당히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야. 여기가 지금 2, 1이죠. 자, 이건 분명히 그림으로 먼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고요. 그때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인가?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거 뭘 구하는 거니? BC 길이의 제곱 구하는 거잖아. BC의 길이를 구하는데 우리는 지금 외접원의 성질을 가지고 구할 거거든. 자, 우리가 구할 게 뭐죠? 제곱? 뭐지?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해결해야 될 게 뭐겠어? 당연히 요 길이부터 알아야 되겠지. 이 길이 알면 너도 아는 거. 당연히 너도 아는 거죠. 같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외심의 좌표를 중심을 O라 그랬네요. 그죠? O라고 불렀으니까 O의 길이를 구할 거야. O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차이는 3이 되니까 제곱하면 9고요. 얘는 차이가 2니까 제곱하면 4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루트 씌우니까 얘는 얼마가 나냐면 루트 13이 나와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13이야.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는 결국 지름과 같다는 거지. 요 길이도 루트 13이고 요 길이도 루트 13이잖아. 그럼 결국 BC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BC의 길이는 2루트 13이 되겠지? 따라서 BC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3이 되겠다. 그죠? 얘는 52가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해서 첫 번째 유형 파트를 공부하신 거예요. 다음 유형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보시면 되고요. 네, 수고했습니다.